안타까운 일입니다. 14살 소녀가 사라졌습니다. 누리야 학교 가자 이 사건의 전말 한번 보시죠. 좋은 누리야, 애타는 외침. 산속에서 사라진 14살 소녀를 찾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10시 15분쯤 가족 및 지인 10명과 청주 무심천 발원지로 나들이를 갔었던 14살 좋은 누리야. 당시 회색 티에 검은 반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지적장애 2급의 소녀예요. 약 500여 미터를 등반하다가 어머니에게 벌레가 많아서 올라가기 싫다라고 이제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안타까워요. 어머니가 등산로 초입 돗자리 깔아놓은 곳에 내려가 있으라라고 혼자 내려보낸 거예요. 아마도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딸을 혼자 내려보낸 것 같은데 11시 50분쯤 이 조양의 행적이 묘연해졌습니다. 휴대전화도 갖지 않고 있었어요. 경찰에 즉각 신고를 했는데 벌써 실종 8일째입니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실종 다음날 24일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고 소방청의 구조견, 군견, 드론 10여 대도 투입을 했습니다. 군경 등 200여 명이 투입돼서 매일 이 일대를 수색 중이지만 조양의 행적은 아직도 포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전사 투입까지 현재 우리 당국이 검토 중입니다. 이 조양의 아버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샌들이나 안경이 파란색입니다. 안경 같은 게 혹시 있는지 낯설은 사람들한테는 바로 답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한 템포 이렇게 기다려줘도 답을 할까 말까 하거든요. 오 교수님, 무려 8일째 지금 행방이 묘연한데 안타깝습니다. 지적장애 2급의 좋은 누리양, 이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어요? 지금 이제 핵심은 이게 이제 범죄냐, 즉 다시 말해서 좋은 누리양이 자기의 자유의사에 반해서 어떻게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뭐 길을 잃어가지고 어디서 뭐 실족을 했다든가 이런 그 사고냐, 이 두 가지의 것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지적장애 2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적이라든가 인지능력 또는 뭐 심리 사회적 능력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2급 정도가 되면은 단순한 행동 같은 거라든가 또는 뭐 의사소통의 문제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경찰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 그 정황은 지금 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고 예. 또 실종 장소를 이탈했을 가능성도 낮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색을 강화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력 범죄라든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면서 근처에 있는 뭐 CCTV라든가 또는 그 지나가는 차량 또는 뭐 인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수사를 지금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심지어는 이 밤에는 그 열상 감지기가 장착이 된 드론을 띄워가지고 드론까지 띄워서 만약에 밤에 이제 어떤 그 생물체가 있다면 위에서 띄워가지고 그 어떤 색깔 변화를 통해 가지고 뭔가 어떤 그 생물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까지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저 밑에 이제 무심천 아래에서부터 발원지로 올라가는 그쪽에 지금 댐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예. 지금 비가 와가지고 그쪽에 상당히 그 수위가 만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제 소방 쪽에서는 그 잠수사를 동원을 해가지고 그쪽에 다 수색을 했는데도 지금 현재 발견하는데 실패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제 사실 이제 인간이 무리 없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최대가 한 7일, 8일 정도 되는데 지금 한 7, 8일 정도 되거든요. 예. 물론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근처에 어떤 계곡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 이렇게 섭취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좌우간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생존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당국에서는 뭐 특전사까지 투입을 해가지고 네.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떤 범죄의 흔적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인다. 경찰 당국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일대를 지금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제발 오늘이라도 좀 건강한 모습으로 발견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 가지로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단서 잡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일단 등산로 초입이었고 또 1시간 10분 만에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조은누리 양이
직접장애 2급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1시간 10분 동안 돗자리 깔고 그 자리에만 있을 수 있었을까? 예. 그러면 사실 본인 입장에 심심하다랄지 아니면 뭐 벌레들 있고 그러니까 움직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어떤 그 둘레를 배회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길을 잃을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수색 과정에서 발견될 거라고 봐요. 누군가는 목격자는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발견되지 않는 점이 정말로 의아심이 가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1시간 10분 안에 적어도 어떤 우범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그 주위에 있다가 어떤 범죄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등산로 초입이기 때문에 주변에 CCTV랄지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는 단서를 잡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어떤 단서도 잡지 못한 것에 대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뭐 지나간 일입니다만은 왜 부모님은 아들이 직접장애가 있는데 혼자서 딸이 있는데 그 500m면 산에서 500m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예. 혼자서 내려가서 기다리라고 했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부모님 심정은 또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우리 당국이 하여튼 열심히 수색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좋은 소식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두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